카지노를 거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동진이 보입니다. 그는 샤인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진은 그 회사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통계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도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카지노를 둘러보며 데이터 마이너답게 사람들의 외형만 보고 그들의 직업이나 신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카지노 고위급 인사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추적해 고객의 멘탈을 관리하며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주고 또 다시 카지노를 찾아오게끔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중 한 30대 남자가 동진의 눈에 들어오고 많은 돈을 잃은 그에게 식사와 숙박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차를 맡긴 돈으로 또 다시 도박을 합니다. 회장이라고 불리는 고위급 인사가 그 모습을 보며 동진에게 위로하듯 말을 건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 세상 일이 말처럼 숫자로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동진의 차를 박살을 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파손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죄로 단정하고 범죄자와 안면이 전혀 없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동진은 전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동진의 친구 중혁은 그 시간에 범죄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강력계 형사입니다.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 때문에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렇게 동진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술 취한 누군가가 어떤 여성에게 고백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습니다. 동진도 덩달아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제가요, 미정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 나에 대해 뭘 알기나 해요. 그때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데 그녀는 동진이 과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바로 그 박미정이었습니다. 동진은 놀라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그곳에 존재하는 작은 고등학교, 그곳은 동진이 어릴 적 다니던 고등학교였습니다. 동진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데 홀로 벤치에 나와 점심 식사를 하는 미정이 보입니다. 그 여학생은 동진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학교에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사건들은 모두 미정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일이 일어납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미정에게 함께 우산을 쓰자고 제안하는 남학생. 그 학생은 미정에게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쓰던 우산마저 미진에게 주고 갈 정도였죠. 그런데 그 남학생은 그날 벼락을 맞고 죽습니다. 미정은 그 남학생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진은 멀리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훔쳐봅니다. 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거 박미정 때문이래. 심지어 같은 반 친구들은 미정을 마녀라고 부르기까지 한답니다. 하지만 동진은 그 소문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일축합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학교에서 소풍을 갑니다. 동진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비해 미정은 소풍을 가서도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쳐서 선생님에게 엎여 급히 병원으로 갑니다. 미정은 또 누군가 다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마도 그 남자 또한 미정이와 관련이 있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미정은 점점 더 혼자인 시간이 많아집니다. 땡볕에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미정이 동진은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동진은 학부모 회장인 엄마에게 부탁해 그곳에 차양막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미진은 땡볕에서 식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미정을 보며 동진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남학생이 죽습니다. 그 남학생 또한 미정이와 엮여 있었습니다. 과거 벼락에 맞아 죽은 남학생은 내 잘못이 아니라며 미정의 마음을 훔치려 했죠. 그러나 미정은 그 남학생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깃줄이 끊어지고 그 남학생은 감전을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저주가 있나 봅니다. 없다고 해도 스스로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박미정 근처에도 가지마. 미정을 둘러싼 소문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옥죄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주받은 자신의 삶을 원망할까요? 동진은 그런 그녀가 학교를 떠나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봅니다. 가녀린 그녀가 한 줄기 발자국을 남긴 채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학교를 떠나는 모습을. 실체 없는 소문은 실제로 그녀를 마녀로 만들었습니다. 동진은 떠나는 그녀를 보며 그동안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안녕, 나는 이동진이야 라는 사소한 인사조차 하지 못한 것을. 동진은 지하철에서 내리는 미정을 따라 내립니다. 그리고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의 뒤를 쫓아갑니다. 홀로 골목을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잠시 망설이는 사이 그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그녀를 찾아 골목을 헤매는 동진. 곧 다시 그녀를 발견하고 담벼락 뒤에 숨습니다. 그녀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자신의 신세 한탄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그녀가 잘 살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는 동진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렇게 그녀가 살고 있는 집까지 확인하는 동진. 그는 생각합니다. 당신과 내가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동진은 확신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날의 미정이 담긴 동영상을 찾아보는데 미정과 동진이 지하철을 떠난 후 미정에게 고백하던 그 술 취한 남자는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동진은 친구 중혁을 만나 술을 마십니다. 금세 술에 취한 동진은 세상에 이상한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머피의 법칙 같은 이상한 법칙이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심지어 그게 죽음의 법칙이라면 더욱 힘이 들 겁니다. 울먹이는 동진은 중혁을 봅니다. 중혁아, 넌 마녀가 있다고 생각해. 이화는 미정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홀로 집에서 번역 작업을 하는 박미정. 그녀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살면서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며 그 좁은 10평 남짓의 옥상 공간에 스스로 자신을 가둡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유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되뇌입니다. 미정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고무줄을 끊으며 괴롭히던 아이는 맨홀에 빠져 다치고 단순히 사탕을 선물한 아이조차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납니다. 그때까지도 미정은 그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인기 많은 익종 오빠를 만났습니다. 미정은 자꾸만 그 오빠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다는 오빠는 갑자기 말벌에 쏘여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치료를 받은 오빠는 그 후로 서울로 대학을 갔고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도 거기 있었지? 학교 친구들은 익종 오빠가 다친 이유가 미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반 친구 정화는 그게 왜 미정이 때문이냐며 미정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미정의 아빠는 미정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생일 선물로 용돈을 줍니다. 미정의 엄마는 미정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딸 생일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아빠는 못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학교에 식중독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모두 남학생들입니다. 친구들은 또 미정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비 오는 날 미정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화는 또 미정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자신의 집이 반대편임에도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나 너 좋아해. 이거 쓰고 들어가. 갈게. 정화는 우산을 미정에게 건네고 홀로 비를 맞으며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번개가 내려치고 미정은 불길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날 정환이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미정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소풍날 혼자서 식사를 하는데 또 남학생 한 명이 다가와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남학생은 다쳤습니다. 학교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사고당한 남학생들은 모두 미정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미정을 향해 수군대는 소리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끝내 누군가 미정이 마녀라는 소문에 도화선을 당깁니다. 미정의 아빠는 혼자 공부하는 미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빠는 학원에 다녀도 된다고 하지만 미정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아빠는 자꾸만 미정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아마도 아빠는 미정이가 엄마가 죽은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느낄까봐 신경 쓰이나 봅니다. 박미정, 너 왜 잘못한 사람처럼 맨날 숨어 다녀? 알지도 못하는 박상호라는 아이가 다가와 정환이 죽은 건 미정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상호는 미정과 함께 있는 정환을 봤습니다. 상호는 정환이 죽은 게 절대 미정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라리 날씨 탓을 번개 탓을 하라고. 그만하라고 했잖아.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화를 내? 미안. 그게 아니라. 상호는 자꾸만 미정을 따라옵니다. 그리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미정아, 사실은 나 너 좋아해. 그리고 상호는 갑자기 끊어진 전기줄에 감전당해줬습니다. 그날 박미정이 상호와 같이 있었다는 소문이 돕니다. 박미정 근처에도 가지마. 너도 죽을 수 있어. 미정은 슬프지만 애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안 그 어디에도 미정이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미정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아니, 사람들 사이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미정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자 아빠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미정의 아빠는 학교를 찾아가 미정이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주동자가 누구냐는 말에 같은 반 친구였던 다은은 다들 그랬다고 답합니다. 미정의 아빠는 미정이 놓고 간 짐을 챙기는 내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벤치에 쓰인 낙서를 지우는 동진을 봅니다.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마녀라고 그게 이해되나? 헛소문이에요. 그 아이는 절대 마녀가 아니에요. 지금은 방법이 없지만 언젠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미정의 아빠는 동진에게 그 방법 꼭 찾아달라고 합니다. 미정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하고 온종일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 곰팡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미정이의 아빠는 그런 소문이 자꾸만 도는 것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정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 호통을 칩니다. 미정이 남자를 홀린다는 소문을 동진의 엄마도 듣습니다. 미정의 아빠는 미정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게 싫습니다. 재수 없는 고양이 쫓아버리라고 생각 없는 말을 내뱉는데 미정은 재수 없긴 자기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을 책망합니다. 동진의 엄마가 운영하는 농약가게에 고양이 사료를 사러 간 미정의 아빠. 도대체 왜 농약가게에 고양이 사료를 사러 간 걸까요? 고양이 밥을 사다 주자 귀한 딸 미정이 웃습니다. 미정이 웃는 게 아빠는 너무나 좋은가 봅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미정의 아빠.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울에 가자고. 아빠는 미정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미정이 미안한 감정을 느낄까 아빠는 아픈 통치 치료 핑계를 댑니다. 그런 아빠의 노력에 미정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미정은 밖으로 나갑니다. 자신 때문에 홀로 외로이 감자밭에서 일하는 아빠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독사가 나타나 미정을 물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미정이 정신을 차렸을 땐 아빠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설마? 아빠는 미정의 뱀독을 입으로 뽑아내다가 오랫동안 앓던 풍치 때문에 중독됩니다. 미정이 도움을 요청하자 아빠는 사람들 부르지 말라고 말립니다. 절대 사람들이 알면 안 돼. 혹여 사람들이 수군될까? 죽어가면서도 아빠는 미정의 걱정만 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네, 아무도 몰라요. 미정은 울먹이며 답합니다. 그렇게 미정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아버지마저 죽인 마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그렇게 도망치듯 마을을 떠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기구한 운명이네요. 만약 내가 미정이라면 그 기구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상 드라비오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